그럼 여기서 네.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만의 어떤 그런 강점들이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또 카카오만의 강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그냥 굳이, 그러니까 뭐 투자함에 있어서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의 장단점 그리고 카카오의 장단점을 굳이 한번 나눠보자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뭐 다시 한번 돌아오면 네. 이제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뭐 법안이고 뭐고 이런 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고. 네. 이제 네이버의 장점은 뭘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꼭 물어보죠. 그렇죠. 뭐가 좋냐? 그럼 저는 거의 90% 이상 네이버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좋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네이버를 좋아하냐면 네이버에서 뭐 제가 뭐 지분이 있거나 뭐 저한테 뭐 후원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사업 구조가 네. 구글처럼 돼 있죠. 아, 지분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상장을 따로 안 시켰죠. 그렇죠. 물론 지금 따로 상장을 시키겠다고 지금 애쓰고 있죠. 예, 네이버 파이낸셜을 좀 독자적으로 좀 빼낼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두나무와의 합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이사회 결의 끝났고 다 했는데 뭐 이제 주총회도 거쳐야 될 거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끝나면 합병이 마무리될 텐데 이제 가장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네이버 페이죠. 네이버 페이. 이거와 관련돼서는 근데 여기가 지금 두나무와의 이제 두나무의 이제 업비트와의 협업이 더 좋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가상화폐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된 거니까 그렇죠. 아까 자본금 100% 얘기한 이유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만 원어치의 담보를 갖고 있어라. 그렇죠. 그럼 그걸 보통 뭘로 갖고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뭘로 할까요? 보통 우리나라 국채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채가 뭐 쓸모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한국 국채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채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채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빅히트와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안 쓰죠. 카카오페이는 전 국민이 씁니다. 카카오로 바로 넘어가면 카카오는 장점이 전 국민이 쓰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쓰죠. 그렇죠. 카카오는. 근데 페이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는 접근성이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이버 뱅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디에서 접근성이 좋냐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스마트 좋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 페이 쇼핑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로 결제를 온라인으로 뭐 휴대폰으로 하더라도 이게 미리 적립을 해놓으면 미리 이제 돈을 좀 넣어놓으면 입금을 해놓으면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사실 때는 뭐 큰 거 사실 때는 네이버 페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10% 정도 할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돌려주죠. 근데 이제 네이버 입장은 이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가 발행할 수 있으면 은행에다 주는 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 결제 업체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결제 업체들이 왜 올라가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 논리라면 이제는 결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이제 서로 오고 가고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날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파일을 뺏기기 전에 본인들이 발행해서 하겠다. 발행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NHN, KCP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랑 공동 발행을 한다든지 같은 또 형제지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네카오가 결국엔. 예, 근데 중요한 건 카카오는 분사가 돼 있죠, 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를 사시는 게 맞죠. 그러면 네이버냐 카카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장점이 지금 부각이 되고 그쵸. 있고 예. 카카오는 카카오보다는 예, 카카오페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그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때문에 뱅크도 좋아지고 지주사인 카카오도 좋아지는 구조다. 그러면 심플하게 가려면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네이버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편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실제로 예쁘죠. 그렇죠. 근데 숫자를 보면 사실은 근데 카카오페이보다는 네이버가 네이버가 훨씬 더 밸류가 저평가돼 있죠. 그러면 제가 뭐 지금 현대차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예, 현대차랑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이버가.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실적이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는데 주가만 먼저 올라갔다.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빠져서 마치 엄청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보면 연봉 보면은 여기 위에 21년도 그러니까 20년, 21년도 코로나 기간 요 3년을 그렇죠. 제외하고 나면 그냥 비슷하구나. 우상향. 계속 꾸준히 우상향.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분들은 갖고 있을 때 보통 한 달 이상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야, 사놨는데 뭐 움직이는 게 없어. 채권이야? 막 이러는데 그렇죠. 보시면 예, 요때 만약에 2012년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4배의 수익이 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샀어도 14만 원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2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죠. 그 얘기는 이거는 약간 오버슈팅이었고 네. 꾸준히 잘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성장을 더 붙이기 위해서 두나무도 인수하고 만약에 이 법제화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현대차 십몇 년 동안 사실은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그렇죠. 보였잖아요. 그죠? 네. 여기 연봉 보면 더 재밌죠. 예. 여기는 좀 다이내믹하죠. 네이버보다는. 그래도 보면 여기 요때 이제 2019년 요럴 때가 여기가 이제 요때죠. 이때 2008년도 요때인 것 같은데. 2000 요맘때인가요? 뭐 하여간 그 삼성동 부지 샀을 때 매입했을 때. 예, 그때 이제 폭락했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쭉 우상향 중이다. 근데 월봉 주봉 보면 답답하죠. 네. 근데 답답하던 애가 성장성을 붙이니까 확 빵 가죠. 네.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네이버가 거래가 터졌다. 언제 신호 줬냐면 작년부터. 아유 너무 오래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대표. 예, 이거 주봉으로 보셔야죠. 큰 종목들은. 예, 그러면 지금 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이제 하는 27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생각보다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이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를 만나면서 이제 비정상화 되어 있던 게 네.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좀 있었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과정에 AI가 붙으면 좋고 지금 붙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로봇도 붙일 수 있고 GPU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속도까지 더해준다면 한번 이쪽도 현대차처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좀 그죠. 크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우상향. 있어도 밸류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을 할 수 있어도 근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빨라야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 예상하는 게 맞다. 조금 이제 뉴스는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좀 먹고 놀자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바빠요. 물론 한가하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법사위도 굉장히 바쁘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기대감으로 먼저 올리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법안이 절충안이 나오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제가 그 금융위가 원하는 건 민간한테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코스닥을 올릴 수 있죠. 예.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에 이제 카카오를 또 보면 제가 아까 네이버 연봉 보여드렸잖아요. 네. 카카오랑 다른 게 있나요? 비슷하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이버가 좀 싸긴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시총이 좀 더 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오버슈팅 한 거죠 이때. 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카카오 100만 원 간다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안 쓰다가 카카오를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증권회사 있을 때 카카오 이제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야 100만 원 간다는데. 그 뒤로는 예. 그렇죠.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러면 놔둡니다. 예. 본인이 100만 원 간다는데 제가 팔아갖고 무슨 욕을 먹을까.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울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흐름은 여전히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 근데 어찌 됐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올리고 있죠. 예,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영향을 계속 이제 끼칠 수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뭐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쫀칭 붙어서 이제 뭐 보안 업체가 됐든, 아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보안거리가 또 생길 수 있고, 결제사가 원체 움직이겠지만 그쵸. 이 결제사에 또 들어오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우리도 관련주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채권 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 그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신규 투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IT 보안 쪽으로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이게 보안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이거. 맞아요. 기존처럼 우리 주먹국으로 막 하다가는 박살나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러면 또 LG C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로 출발을 하고 그렇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움직이겠지만 결국 끝에서 문을 단단하게 잠궈줘야 되는 건 LG CNS. LG CNS가 이제 노하우가 있죠. CBDC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이걸 유통에 발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들이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기술이 없으면 LG CNS를 써야죠. 이용해야 되겠죠. 예, 대신 구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다날도 있고 뭐 그 헥토 파이낸셜 맞아요. 예,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예,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예, 이 정도로 네.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잘 가는 기업이라도 예. 네. 잘 아는 쪽만 지금 예, 대표님께서 그래서 근데 코스닥 활성화도 왜 자꾸 코스피 종목을 얘기하냐? 네. 예,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보안업체들은 다 코스닥에 있어요. 너무 작죠. 저는 제발 우리나라 보안업체들이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문제는 뭐냐? 대기업들이 돈을 너무 안 써서 그런 거죠.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을 정리해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1반은 카카오페이가 제일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2등은 제 마음속에 1등은 사실 네이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좀 아까운 게 카카오페이도 사실 코스피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예, 잘 카카오페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스피를 알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코스피를 이끈다고 해도 예. 저들을 따라서 지금 상한가 간 기업 무더기는 다 코스닥 그렇죠.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날 뭐 그렇죠. 예, NHN, KC, 헥토파이낸셜, 예, 비트원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거- 결국엔 저들이 가야. 훈풍이 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은 좀 이제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맞습니다. 대형주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형주가 맞죠. 예. 예. 근데 좀 안전하고 좀 투자하기 그래서 네이버 사실 좋아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STO, 뭐 CBDC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개념 이해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다 뭔가 그럴싸해 네.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또 막상 뚜껑 까보면 이게 뭔가 새로운 이제 결제 수단이나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데 짧으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겨내야 되잖아.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지금 보면 당연한 거지만 엄청난 은행권의 반대가 있었어요. 예. 그거를 뚫어내고 또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그 매기가 들어와서 은행들이 지금 좋아졌죠. 은행 앱이 아주 요즘에는 깔끔해요. 예. 빠르죠. 예. 다양해졌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 은행권한테 이걸 다 발행을 맡겨버리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지같이 만들겠죠 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여러 매기들이 와서 뭐 하다가 망하더라도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매기 중에 왕매기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코스닥 3,000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경쟁을 시키면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지금 NFT 이런 네. 이런 거래 관련돼서 이제 그럼
기초 자산을 많이 준비하는 이제 그 STO라고 하죠. STO 쪽을 또 그러면 갤러리아 머니터리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작은 회사인데도. 그런 회사들은 지금 법안이 빨리 안 통과돼서 굉장히 막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STO도 이제 그러면 더 확대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만 하진 않을 거고 STO도 같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도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STO가 이제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개념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대장주 위주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로 시작을 해서 LG CNS가 문을 닫아주는 구조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STO까지 한번 본다면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되게 작은데 준비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렇죠. 법제화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개선이 된다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스터디할 종목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부는 가장 좀 궁금해하셨을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2부는 또 이거 대표님 모시고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현대차의 아버지 대표님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